안녕하세요. 이셀프 컴퍼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량평가 준비에서 1대1 코칭을 찾으시는 이유, 바꿔서 말하면 역량평가 준비에서 1대1 코칭이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수 대상 집합교육의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아는 사람 마주칠까봐 신경 쓰여요.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신경이 쓰이면 내 수행에 집중을 못하고 수행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역량의 관점에서 보면 역량 프로파일은 모든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맞춤의 정확한 분석,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얘기, 뻔한 얘기보다 개인의 캐릭터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로 멘탈이 수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면 역량평가 수행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하나씩 이유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사람 마주칠까봐 신경 쓰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 남들이 내 수행을 지켜보면 더 신경 쓰인다고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너보다는 잘해야 되겠다. 창피당하지 말아야지. 남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남들 시선에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정작 내 수행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 수행을 떨어뜨리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심리적인 기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바스케 문서를 쓸 때 섣불리 아무 말이나 쓰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하고 문서를 쓰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옆에서 누가 뚜다다 타이핑을 치면은 그 소리를 듣고 나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 불안감 때문에 생각 없이 섣불리 문서를 쓰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역량평가 준비에 있어서는 남들 시선에 신경을 끄고 온전히 나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는 사람 신경 쓰면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역량 향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역량 관점에서 개인 맞춤 분석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혼자 공부를 하시거나 스터디를 하시거나 이럴 때 이런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내가 문서를 썼는데 이거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뭔가 부족하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집합교육, 다수 대상의 교육을 보면은 문서를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피드백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이 문서의 형식이나 양만 쓱 보고 잘했네요, 못했네요 이렇게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피드백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역량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쓴 이 문서에 어떤 한계점이 있더라도 같은 실수를 다음번에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또 이런 피상적인 피드백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상 때문에 초조함이 증폭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식은 정확한 분석 피드백을 받고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내 수행, 내가 문서 쓰는 수행을 개선해 나가는 연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멘탈이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를 분석을 해보고 심리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수행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멘탈 관리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자, 희망차게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멘탈이 흔들리면 수행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멘탈 관리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행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 내 고민, 개인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역량평가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이런 작업을 이거 좀 껄끄럽고 안 보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외면하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럼 결국 수행이 떨어지겠죠. 특히나 멘탈적인 문제, 예를 들면 발표 불안, 무대 공포증, 완벽주의, 유리멘탈, 공황장애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수록 실제로 이런 문제를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서로 티를 안 낼 뿐이지. 그걸 다 숨기고 있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많고요. 실제 코칭을 하다 보면 결국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을 때 다수 대상 집합 교육을 하면 교육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남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수행에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멘탈 관리 부분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절대로 수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예시로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칭 세션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심리적인 긴장도를 낮추는 이 작업만 했는데도 수행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평소에 현재 갖고 있는 심리적 고민이 역량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평소 습관이 일을 막 이것저것 벌려놓는 거라고 예시를 들어보죠. 일을 막 이것저것 벌려놨더니 뭐 하나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역량평가 수행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바스켓을 할 때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지나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발표를 할 때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된 뭔가 루틴을 짜서 암기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말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안 들립니다. 다른 예시로 평소에 상처 주는 것을 못한다. 마음이 약하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부하 직원들에게 상처받을까봐 전전긍긍해야 한다. 이러면 롤플레이에서 과감한 의사결정, 추진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행동과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개인적인 삶에서 가족이 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래서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 이런 평소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롤플레이 수행에서 상대방 입장으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를 못하고 계속 내 입장이 타당하고 옳다. 이런 식으로 수행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 고민을 해소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진행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멘탈이 안정돼서 궁극적으로 수행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생활 습관, 평소 습관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고민이 어떻게 역량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로 이 작업을 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가 영양평가 준비해서 1대1 코칭을 찾는 이유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